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가족 갈등이 전국적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쁜 직장 생활로 제사 음식을 배달 주문한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게 했다는 사연이 온라인을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갔는데요. 이 사건을 목격한 13살 손자가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 한 장이 우리 사회에 던진 메시지는 단순한 가족 갈등을 넘어서 전통과 현실, 그리고 세대 간의 이해에 대한 깊은 성찰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과연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25평형 구축 아파트들 사이로 우뚝 솟은 40층 고층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13층에서 멈추자 이지연이 무거운 장바구니를 끌며 내렸습니다. 올해로 결혼 14년 차 39살의 지연은 오늘도 어김없이 시어머니 댁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휴, 오늘은 또 뭐라고 하실까? 복도를 걸으며 지연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반복되는 이 길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특히 오늘은 다음 주 토요일에 있을 시아버지 제사 준비 때문에 더욱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어 연일 야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사 준비까지 하기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초인종을 누르자 곧바로 문이 열렸습니다. 60대 후반의 박인숙, 지연의 시어머니가 인상을 찌푸리며 나타났어요. 어서 와. 늦었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차가 조금 막혔어요. 거실로 들어서자 소파에 앉아있던 16살 아들 민준이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인사했어요. 할머니, 엄마 왔어. 그래, 우리 민준.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인숙의 얼굴이 손자를 보자 순간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지연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마치 14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겨울바람 같았죠. 지연아, 앉아. 제사 얘기 좀 해야겠다.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던 지연이 긴장한 표정으로 인숙 앞에 앉았습니다. 인숙은 찻잔을 받으며 바로 본론을 꺼냈어요. 다음 주 토요일이 시아버지 제삿날이잖아. 벌써 준비는 했지? 네, 어머니. 그런데 뭐? 혹시 또 바쁘다고 하는 건 아니겠지? 지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요즘 직장 일이 너무 바빠서 제사 음식을 직접 준비하기가 거의 불가능했어요. 회사에서 새로운 디지털 마케팅 프로젝트를 맡게 되어 매일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올 수 있었거든요. 그나마도 주말에는 추가 업무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프로젝트 마감이 코앞이라서. 뭐라고? 인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사가 회사 일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시간이 부족해서 음식을 직접 만들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요. 인숙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14년 동안 며느리를 길들여온 자신만의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미 며칠 전부터 고민했던 대안이었어요. 요즘 전통 음식 전문 업체들이 많잖아요. 제사 음식도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배달해주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한식 전문점에서 주문하면. 뭐? 인숙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배달 음식으로 제사를 지내자고. 거실 분위기가 급격히 차갑게 변했어요. 민준도 스마트폰에서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 톤이 평소와 확연히 다르다는 걸 느꼈거든요. 어머니, 요즘은 정말 품질이 좋아요. 직접 만든 것과 차이가 없을 정도로. 차이가 없다고? 인숙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너 지금 조상님을 우롱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부터 40년 넘게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 온 제사 음식을 배달 음식으로 대체하자고. 인숙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옆집에서도 들릴 정도였어요. 아파트 벽이 얇은 구축 건물의 특성상 이런 큰 소리는 금세 소음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었죠. 어머니,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이웃들이 들을까봐. 들으면 어때? 며느리가 제사를 배달 음식으로 지내자는데. 지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결혼 14년 동안 이런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매번 마음이 아팠어요. 특히 요즘처럼 직장에서도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집에서까지 이런 일을 겪으니 더욱 힘들었죠. 어머니, 정말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회사에서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승진도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승진? 인숙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자가 무슨 승진이야.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 이 말에 지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직도 이런 말을 듣다니. 요즘 시대에 여성의 사회 진출이 당연한 일이 되었는데도 시어머니의 생각은 여전히 과거에 멈춰 있었어요. 어머니, 요즘 시대에 그런 말씀을. 요즘 시대? 인숙이 지연을 노려봤습니다. 요즘 시대라고 조상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거야? 민준이 불편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며 다시 스마트폰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귀는 여전히 대화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할머니와 엄마 사이에 이런 갈등을 보는 게 편치 않았거든요. 어머니, 저도 조상님을 소홀히 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현실적? 인숙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현실적이라는 핑계로 다 무시하면 되는 거야? 지연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가기 어려웠습니다. 매번 이런 식으로 대화가 끝나버리니까요. 시어머니의 고집스러운 성격을 14년 동안 경험해왔지만 여전히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인숙은 팔짱을 끼고 지연을 노려보고 있었고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찻잔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런 침묵이 더욱 무거워 보이는 건 14년간 쌓여온 갈등의 무게 때문이었죠. 이때 민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엄마도 힘드시니까. 민준아, 어른들 이야기에 끼어들지 마. 인숙의 단호한 목소리에 민준은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들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엄마가 매일 늦게까지 일하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터라 할머니의 말이 너무 일방적으로 느껴졌거든요. 지연은 찻잔을 들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면서 조금은 마음이 진정되는 듯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죠.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연이 다시 한번 간곡히 말했지만 인숙의 표정은 더욱 굳어갔습니다. 지연아, 너 정말 그럴 거야? 시아버지 제사를 배달 음식으로? 어머니, 됐어. 더 이상 할 말 없다. 오늘은 그만 가. 인숙이 냉정하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연도 어쩔 수 없이 일어나 인사를 드렸어요. 그럼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민준아, 할머니가 다음에 더 맛있는 거 해줄게. 네,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연은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도 이해가 가긴 했어요. 40년 넘게 직접 손으로 만들어 온 제사 음식에 대한 자부심과 애착이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어려웠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지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또 다른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이런 스트레스까지 더해지니 정말 힘들었어요. 다음 주 화요일 지연은 회사에서 점심시간에도 제사 음식 업체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여러 한식 전문점의 홈페이지가 띄워져 있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서비스가 정말 다양하게 발달했다는 게 신기했죠. 전통 제사상 패키지 18만 원부터 60만 원까지. 지연이 혼잣말을 하며 가격표를 확인했습니다. 생각보다 비싸긴 했지만 직접 장보고 요리할 시간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었어요. 요즘 물가가 워낙 많이 올라서 재료비만 해도 만만치 않을 테니까요. 옆자리 동료 김 부장이 궁금한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지연 씨, 뭘 그렇게 열심히 찾고 있어요? 아, 제사 음식 주문하려고요. 시간이 너무 없어서. 아, 요즘 그런 업체들 정말 잘하던데요. 우리 집도 명절 때 한 번 시켜봤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김 부장의 말에 지연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동료의 경험담을 들으니 조금은 안심이 되었어요. 정말요? 어디서 주문하셨어요? 김 부장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정성 가득 전통 상차림이라는 곳인데 정말 정성스럽게 만들어요. 포장도 고급스럽게 해주고 무엇보다 맛이 집에서 만든 것과 거의 차이가 없었어요. 지연의 얼굴이 더욱 밝아졌습니다. 동료의 추천이니 믿을만했거든요. 가격은 어느 정도 되나요? 제사상 기본 패키지가 25만 원 정도? 생각보다 합리적이었어요. 요즘 마트에서 재료 사서 직접 만들어도 그 정도는 나올 거라서요. 지연이 바로 그 업체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제사상 사진들이 정말 정성스러워 보였어요. 나물 하나하나도 정갈하게 담겨 있고 전류도 모양이 일정하게 잘 붙여져 있었죠. 정말 잘 만드네요.
이렇게 주문해도 괜찮을까요? 당연하죠. 요즘 시대에 뭐가 문제예요? 중요한 건 마음이잖아요. 하지만 지연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뻔했거든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이번 주 프로젝트 마감 일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시간이 없었거든요. 오후 업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지연은 남편 박성훈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당신 이번 제사 음식 주문해서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거실 소파에 누워 뉴스를 보던 성훈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직접 못 만들어?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프로젝트 마감이 이번 주말이거든. 성훈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가 요즘 얼마나 바쁜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어쩔 수 없지. 요즘 배달 음식도 맛있다던데. 그런데 어머니가 굉장히 반대하실 것 같아. 성훈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머니 성격 알잖아. 전통 같은 거 중요하게 생각하시니까. 그래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니까. 성훈은 아내의 어려움을 이해했지만 동시에 어머니의 마음도 알 것 같았어요. 40년 넘게 직접 손으로 만들어 오신 분이니까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것 같았죠. 이때 방에서 나온 민준이 부모의 대화를 듣고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냥 주문해. 할머니가 뭐라고 하시면 내가 말씀드릴게. 민준아, 괜찮아. 내가 끼어들 일 아니야. 아니야,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 보기 싫어. 민준의 진심 어린 말에 지연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적어도 아들만큼은 자신을 이해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3살이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는 게 대견했죠. 성훈이 지연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일단 주문해. 내가 어머니께 미리 말씀드릴게. 정말? 응. 상황 설명하고 이해해달라고 할게. 지연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이 도와준다니 조금은 마음이 놓였어요. 성훈이 중간에서 잘 설득해주면 어머니도 조금은 이해하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성훈은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조용한 곳을 찾아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성훈아. 무슨 일이야? 제사 음식 준비 건으로 전화드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인숙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이가 또 뭐라고 했어? 어머니, 회사 일이 정말 바빠서 시간이 없다고 하네요. 요즘 배달 전문점들이 정말 잘 만든다고 하던데. 성훈아, 너까지 그런 말 하는 거야? 인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머니,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며느리들이 예전처럼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시대가 바뀌어도 조상 섬기는 마음은 안 바뀌는 거야. 인숙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도 화가 난 게 확실히 전해졌어요. 그건 그렇지만 현실적이면 다야? 너희 부부가 조상님을 우습게 보는 거구나. 그런 게 아니라. 됐어. 토요일에 와서 직접 얘기하자. 인숙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성훈은 한숨을 쉬며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 지연에게 상황을 전했어요. 어머니가 토요일에 와서 직접 얘기하자고 하시네. 어떻게 말씀하시던데? 많이 화나신 것 같아. 조상을 우습게 본다고 하시더라고. 지연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긴 했지만 막상 듣고 보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래도 일단 주문은 해야겠어. 다른 방법이 없잖아. 지연은 결국 정성 가득 전통 상차림의 제사상을 주문했습니다. 토요일 오전 9시에 배달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메뉴는 기본 패키지에 추가로 시아버지가 좋아하셨다던 전류 몇 가지를 더했죠. 주문을 완료하고 나니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토요일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금요일 밤 지연은 잠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내일 시어머니와 어떤 일이 벌어질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옆에서 자고 있는 성훈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침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연의 마음은 전혀 평화롭지 못했죠. 14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이런 갈등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유독 심각해 보였어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던 지연은 토요일 아침 7시에 알람으로 깨어났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시어머니 댁으로 가서 미리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거든요.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으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화장대 앞에서 거울을 보니 피곤한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14년간 쌓여온 스트레스가 얼굴에 그대로 새겨져 있는 것 같았죠. 여보, 나 먼저 갈게. 성훈에게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민주는 아직 자고 있었고 성훈은 조금 늦게 올 예정이었어요. 토요일 아침 8시 지연은 시어머니 댁에 도착했습니다. 배달 음식이 도착하기 전에 미리 가서 상황을 설명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차가운 분위기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왔구나. 인숙의 표정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 전화 통화 이후로 계속 화가 누그러지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앉아. 할 말이 있어. 거실 분위기가 어제보다도 더 차가웠습니다. 민주는 아직 자고 있었고 성우는 늦게 올 예정이었어요. 지연은 혼자서 시어머니와 마주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지연아, 너 정말 배달 음식으로 제사를 지내려는 거야? 인숙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며칠 동안 이 문제로 잠도 제대로 못 잤던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정말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으면 회사를 그만둬. 인숙의 단호한 말에 지연이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이런 극단적인 요구를 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뭐라고요? 회사 때문에 제사를 소홀히 할 거면 회사를 그만두라고. 지연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요즘 시대에 이런 말을 들을 줄이야. 지연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요즘 맞벌이가 당연한 시대에 여성도 경제활동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인데 말이에요. 어머니, 회사를 그만두라니요. 요즘 시대에 그런 말씀을.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4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이런 극단적인 요구를 받아본 적은 처음이었어요. 아무리 시어머니와 갈등이 있었어도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요즘 시대가 뭐가 중요해? 조상님이 더 중요하지 회사가 더 중요해? 인숙이 팔짱을 끼고 지연을 노려봤습니다. 6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어머니, 저희도 생활이 있잖아요. 아파트 대출금도 남아있고 민준이 학원비도. 지연이 현실적인 문제들을 설명하려 했지만 인숙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런 핑계 대지 마. 성훈이 혼자 벌어도 충분히 살 수 있어. 지연이 어이없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요즘 물가에 남편 혼자 월급으로 35평 아파트 대출금 월 250만 원과 생활비, 민준이 교육비까지 감당하기는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더군다나 민준이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교육비는 더욱 늘어날 예정이었어요. 이때 현관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배달 왔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벌써 9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예상보다 빨리 도착한 모양이었죠. 저 어머니, 제가 나가서. 가만 있어. 인숙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해 볼게. 인숙이 현관문을 열자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배달원이 정성스럽게 포장된 음식들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보온 가방에 정갈하게 담겨 있는 음식 용기들이 보였어요. 정성 가득 전통 상차림에서 나왔습니다. 제사상 주문하신 분 맞으시죠? 인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니 더욱 화가 났어요. 제사상을 배달로? 배달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봤어요.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주문하신 기본 패키지에 추가 전류까지 모두 들어있습니다. 인숙이 음식 상자들을 받아들고는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배달원은 영문을 모른 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이게 뭐야? 인숙이 상자들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조상님께 드릴 음식을 이렇게 주문해서 받아? 어머니, 정말 잘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지연이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정갈하게 담긴 나물들과 전, 탕, 밥 등이 들어있었어요. 포장도 정말 고급스럽게 되어 있었고 음식들도 집에서 만든 것과 거의 차이가 없어 보였죠. 보세요, 정말 정성스럽게 만들어졌잖아요. 정성? 인숙이 비웃었습니다. 이게 무슨 정성이야? 돈 주고 사온 게. 인숙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아파트 벽이 얇아서 옆집에서도 들릴 정도였어요. 이때 잠에서 깬 민준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의 큰 소리에 깨어난 모양이었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민준아, 이리 와. 내 엄마가 뭘 했는지 봐. 인숙이 민준의 손을 잡고 상자들을 가리켰습니다. 할아버지 제사 음식을 배달시켜서 받았어. 민준이 상자 안의 음식들을 들여다봤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잘 만들어져 있었어요. 와, 정말 맛있어 보이는데요?
할머니가 만든 것처럼 정성스럽네요. 맛있어 보이긴 뭐가 맛있어 보여? 인숙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조상님한테 이런 걸 어떻게 올려? 할머니, 요즘은 다 이렇게 해요. 우리 친구들 집도 명절 때 주문해서 하던데요. 친구들 집은 친구들 집이고 우리 집은 우리 집이야. 인숙이 민준의 말을 막아버렸습니다. 민준은 불편한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어요. 엄마가 왜 이렇게 혼나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엄마, 괜찮아요? 지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아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괜찮다, 민준아. 하지만 인숙은 계속해서 화를 내고 있었어요. 마치 14년간 쌓였던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지연아, 너 지금 조상님을 모독하고 있는 거야. 알고 있어? 어머니, 모독이라니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최선? 인숙이 손가락으로 지연을 가리켰습니다. 최선이 이거야? 돈 주고 사온 음식으로 제사 지내는 게? 지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시어머니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4년간 계속 이런 식이었죠. 뭘 해도 부족하고 뭘 해도 잘못된 것 투성이었어요. 어머니, 저도 정말 힘들어요. 회사 일도 해야 하고 집안일도 해야 하고 민준이 돌봐야 하고. 그럼 회사를 그만두라고 했잖아. 인숙의 목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준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이때 현관문이 열리며 성훈이 들어왔습니다. 회사 일을 마치고 급히 온 모양이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여보, 무슨 일이야? 성훈이 거실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바닥에 놓인 음식 상자들과 어머니의 분노한 표정, 그리고 아내의 창백한 얼굴을 보니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당신 어머니가 제사 음식 때문에. 지연이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창피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너무 힘들었어요. 성훈아, 너도 봐. 내 아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인숙이 상자들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조상님께 올릴 음식을 배달로 시켜왔어. 성훈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14년간 이런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느끼는 답답함이었죠. 어머니, 지연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 인숙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더 올라갔습니다. 조상님 앞에서 어쩔 수 없다는 말이 나와. 거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인숙의 분노가 절정에 달한 것 같았어요. 14년간 며느리를 교육시켜왔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진 게 너무 배신감으로 다가왔거든요. 지연아. 인숙이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무릎 꿇어. 네. 지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14년간 살면서도 이런 요구를 받아본 적은 없었거든요. 무릎 꿇으라고 했어. 조상님께 사과해. 어머니, 그건 너무. 무릎 꿇어. 인숙이 소리쳤습니다. 성훈이 급히 말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과한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성훈아, 넌 가만히 있어. 이건 며느리 교육이야. 민준이 이 상황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할머니가 엄마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하다니. 평소 인터넷에서 보던 시어머니 갑질 같은 게 바로 이런 건가 싶었어요. 할머니,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민준아,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마. 하지만 민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13살이 된 지금 뭐가 옳고 그른지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거든요. 할머니, 엄마가 잘못한 게 뭐예요? 바빠서 음식 주문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이에요? 잘못? 인숙이 민준을 노려봤습니다. 조상님을 우습게 보는 게 잘못이 아니야? 할머니가 너무 심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민준의 말에 인숙이 더욱 화가 났습니다. 손자까지 자신을 반대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너까지 나한테 대드는 거야? 이때 지연이 천천히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고 싶었어요. 특히 민준이 이런 모습을 보는 게 마음 아팠거든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지연의 무릎이 차가운 거실 바닥에 닿았습니다. 14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가장 굴욕적인 순간이었어요. 민준이 이 모습을 보며 순간적으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이런 상황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민준의 손가락이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찰칵 하는 소리와 함께 엄마가 무릎 꿇은 모습이 사진으로 저장되었어요. 13살 소년에게는 이 상황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신이 존경하던 할머니가 엄마에게 이런 일을 시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다음부터는 꼭 직접 준비하겠습니다. 지연이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14년간 견뎌왔지만 이런 굴욕은 처음이었죠. 그래, 이제야 정신을 차리는구나. 인숙이 팔짱을 끼고 내려다봤습니다. 조상님께 이런 모독을 했으니 마땅히 벌을 받아야지. 성운이 견디지 못하고 나섰습니다. 아무리 어머니라고 해도 이건 너무 과한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지연이가 사과했잖아요. 사과했다고 끝나는 거야? 조상님께 어떻게 면목이 서? 인숙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40년 넘게 지켜온 자신만의 원칙이 무너진다는 생각에 더욱 완고해져 있었어요. 민준이 스마트폰을 들고 있다가 또 한 번 사진을 찍었습니다. 할머니가 엄마를 내려다보는 모습, 아빠가 난처해하는 모습까지 모두 담겼어요. 15이나 13살 나이에 이런 상황을 목격하는 건 정말 충격이었거든요. 할머니, 민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이미 사과했잖아요. 이제 그만하세요. 민준아, 너는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이건 우리 집안의 전통이야. 전통이라고 해서 사람을 이렇게 무릎 꿇게 하는 게 맞아요? 민준의 말에 인숙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자가 이렇게 정면으로 대드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평소 착하고 말 잘 듣던 민준이 이렇게 나오니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뭐라고? 너 지금 할머니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이상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아요? 민준이 스마트폰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화면에는 방금 찍은 사진들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내가 이 상황 다 찍어놨어요. 할머니가 엄마한테 한 짓 말이에요. 인숙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모든 걸 스마트폰으로 기록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설마 이런 상황까지 찍었을 줄은 몰랐거든요. 뭐? 찍었다고? 네, 다 찍었어요. 민준이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무릎 꿇는 것도 할머니가 소리 지르는 것도 다요. 지연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릎을 꿇은 자세에서도 아들을 바라봤어요. 민준아, 그런 거 찍으면 안 돼. 왜 안 돼요? 할머니가 잘못하고 있는 건데. 성운도 당황했습니다. 이런 가족 간의 문제가 외부로 알려지면 큰일 날 수 있었거든요. 민준아, 사진 지워. 싫어요.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건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인숙이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자가 이렇게 반항하는 모습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당장 그거 내놓으라고. 안 줄 거예요. 민준이 스마트폰을 품에 안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할머니가 잘못한 건데 왜 숨겨야 해요? 이 녀석이 진짜. 인숙이 손을 들어 민준을 잡으려 했지만 민준은 재빠르게 피했어요. 할머니, 폭력은 더 안 좋아요. 이것도 찍을 거예요. 민준이 스마트폰을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할머니의 위협적인 모습까지 카메라에 담으려고 했어요. 민준아, 그만해. 지연이 무릎을 꿇은 채로 소리쳤습니다. 할머니께 죄송하다고 해. 하지만 민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정상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엄마, 왜 엄마가 사과해야 해요? 할머니가 잘못한 건데. 조상님을 모독한 게 잘못이 아니야? 모독이 아니라고요. 요즘 사람들 다 그렇게 해요. 배달 음식이 뭐가 문제예요? 민준의 말에 인숙이 더욱 화가 났습니다. 손자까지 자신의 가치관을 부정한다는 게 참을 수 없었어요. 이 버릇없는 녀석이. 인숙이 민준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민준은 이미 현관문 쪽으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민준아, 어디가? 성운이 급히 쫓아갔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이미 현관문을 열고 나가버렸어요. 복도로 나간 민준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스마트폰을 조작했습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거야. 민준이 사진들을 확인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무릎 꿇은 모습, 할머니의 분노한 표정, 아빠의 난처한 모습까지 모든 게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자 민준은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아서 스마트폰을 다시 꺼냈어요. 마음은 복잡했지만 이런 일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이런 건 사람들이 알아야 해. 민준이 인스타그램 앱을 열었습니다. 평소에 친구들과 소통하던 계정이었어요. 팔로워가 400명 정도 되는 계정이었습니다. 그 같은 학교 친구들뿐만 아니라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친구들까지 다양했죠. 민준은 가장 충격적인 사진을 선택하고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엄마한테 한 짓. 엄마가 바빠서 제사 음식 주문했다고 무릎 꿇게 했음. 이게 맞나? 지금 시대에? 정말 이해가 안 됨. 해시태그도 달았습니다. 해시태그 가족 갈등, 해시태그 시어머니 갑질, 해시태그 이게 맞나, 해시태그 도움 요청. 업로드 버튼을 누르는 순간 민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당한 일이 너무 억울했어요. 13살이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뭐가 옳고 그른지는 분명히 알 수 있었거든요. 몇 분 후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헐, 이게 뭐야? 진짜 심하다. 요즘 시대에 이런 일이? 이건 가정폭력 아니야?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민준이 댓글들을 보며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런 일이 정상이 아니라는 걸 다른 사람들도 느끼고 있었거든요. 위층에서는 여전히 상황이 정리되지 않고 있었어요. 지연은 무릎을 꿇은 채로 있었고 인숙은 화가 풀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성훈아, 민준이 어디 갔어? 아마 아래층으로 내려간 것 같아요. 당장 데려와. 그 사진들 지우게. 성훈이 급히 민준을 찾으러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니 민준이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민준아, 올라가자. 아빠, 할머니가 너무 심해요. 그래도 할머니잖아. 어른께 그러면 안 돼. 어른이라고 해서 사람을 무릎 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성훈이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도 아내가 당한 일이 과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몰랐어요. 민준아, 사진은 지우자. 안 지울 거예요. 벌써 올렸어요. 뭐? 성훈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에 올렸어? 인스타그램이요. 친구들이 다 봤어요. 성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제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 같았어요. 그 시각 민준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은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스토리로 공유하고 그 친구들이 또 공유하면서 순식간에 수천 명이 보게 되었어요. 댓글도 계속 늘어났습니다. 이건 가정폭력이야, 시어머니 갑질 실화냐, 요즘 시대에 무릎 꿇게 하다니, 이런 건 신고해야 해, 어디 사는지 알려줘, 도와줄게. 일부는 더 과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신상 털어야 하는 거 아냐? 이런 사람들은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해, 요양원 보내야 하는 거 아냐? 민준이 댓글들을 보며 놀랐습니다.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반응이었어요. 특히 과격한 댓글들을 보니 조금 무서워지기도 했죠. 민준아, 당장 지워. 성훈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왜요? 잘못한 게 할머니인데. 이런 건 가족 간에 해결해야 하는 거야. 외부 사람들이 개입할 일이 아니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게시물은 계속 퍼져나가고 있었고 댓글과 공유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어요. 몇 시간 후 이 게시물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심지어 뉴스 사이트에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시어머니 갑질, 가정 내 폭력, 전통이라는 이름의 강압 등의 키워드로 사회적 이슈가 되기 시작했어요. 저녁 뉴스에서도 이 사건이 다뤄졌습니다. 전통 지키기와 현실적 어려움 사이의 갈등이라는 제목으로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나왔어요. 이지연과 박인숙, 그리고 이 가족은 예상치 못한 사회적 관심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조용히 넘어갈 줄 알았던 가족 간의 갈등이 이제는 전 사회가 지켜보는 문제가 되어버린 것이죠. 며칠 후 인숙은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거든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이 인터넷에서 봤는데 라고 말을 꺼내자 인숙은 얼굴이 붉어져서 급히 피했어요. 화요일 오후 인숙은 혼자 거실에 앉아 민준이 보여준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어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무릎 꿇게 하다니 이게 정상인가요? 요즘 시대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네요.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괴롭히면 안 되죠. 며느리도 한 사람인데 인격 모독 아닌가요? 댓글들을 읽으면서 인숙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던 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받는다는 게 충격이었어요. 특히 한 댓글이 인숙의 마음을 깊이 찔렀습니다. 저도 시어머니인데 며느리가 바쁘면 당연히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무릎 꿇게 하다니 이건 정말 아니에요. 며느리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인데. 인숙이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문득 자신의 며느리 시절이 떠올랐어요. 40년 전 자신도 시어머니 앞에서 숨을 죽이며 살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자신도 얼마나 힘들었던지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살았던 그 시절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그런데 자신이 그때의 시어머니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는 깨달음이 밀려왔죠. 며칠 뒤 인숙은 결심을 했습니다. 지연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14년간 며느리를 괴롭혀왔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인숙이 지연 앞에 무릎을 꿇으며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서로 이해하고 도우며 살겠다고 약속했죠. 민주는 할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를 보고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대신 할머니가 진심으로 사과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가족이 서로 이해하고 도우며 살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어요. 몇 주 후 이 가족의 이야기는 화해와 이해의 아름다운 사례로 다시 한번 화제가 되었습니다. 갈등을 넘어 진정한 가족이 된 이들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그리고 다음 제사 때 인숙은 지연과 함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둘이 함께 만든 음식으로 차린 제사상은 그 어느 때보다 정성스러워 보였어요. 조상님도 분명 흐뭇하게 바라보셨을 겁니다. 민준의 스마트폰에 올렸던 그 게시물은 결국 한 가족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젊은 세대의 용기 있는 목소리가 기성세대의 잘못된 관습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였죠. 지연은 이제 시어머니와 진정한 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14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 편히 시댁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인숙도 며느리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죠. 가족이라는 건 피로 맺어진 관계만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라는 걸 모두가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연의 제사상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